안녕하세요. 오늘은 카카오 전도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카카오 전도법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오늘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라이프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 신문화 운동본부의 운영위원장 이동현입니다. 오늘은 카카오 전도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우리 목회 현장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는 그 변화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바일 시대를 맞이해서 언제 어디서나 이 거대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람들은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관계 맺기를 하고 있고, 이제는 오프라인을 넘어서 온라인들 속에서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통 방식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작년도부터 이제 올해까지, 그리고 올 하반기까지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제 비대면으로 전도를 해야 되고 또 성도들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하는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한에서 벗어나서 이러한 시기에 극한의 시기에 이제 우리가 소통 방식을 변화함으로써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기업에서는 자택근무라든지 또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나누어서 등교를 하거나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형식으로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소통하고, 그리고 이러한 어떤 소통 방식의 변함으로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는 정보를 단순하게 이제 게시판에 올리는 것을 뛰어넘어서 유튜브로 컨텐츠를 만들거나, 또는 이제 카카오톡에 자신이 만든 컨텐츠를 영상으로 올리고 소통하는 방식들이 조금씩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통 방식에 있어서 소통 플랫폼인 우리가 카카오톡을 이 나타남으로써, 그리고 그 코로나19와 이게 연결됨으로써 이제 문자 서비스를 이제 대체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개인과 개인, 그리고 개인과 교회, 그리고 모임과 모임의 어떤 관계들이, 소통의 관계들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개인 채팅뿐만 아니라 그룹 채팅, 또한 카카오 스토리라든지 또는 이런 것을 통해서 다대 간의 소통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비공개로 해야 될 경우는 그룹에 통해서 또 채팅을 한다든지 소통하는 방식이 익숙해져 가고 있고, 또 기존의 어떤 마케팅이나 홍보를 위해서 사용했던 이제 홈페이지에서 이제 오픈 채팅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감으로써 이제 카카오톡은 한국형 소셜 미디어로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미디어를 우리가 전도에, 그리고 목회 현장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사용하게 된다는 것은 매우 유용한 툴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카카오톡이 어떤 기존의 어떤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그럼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카카오톡을 통해서 우리는 집단 소통을 보다는 지인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가 메인이라고 보인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물론 지인들과 이루어지지만 거의 대부분은 지인들보다는 팬이나 또는 어떤 자신의 생각을 동의하는 사람들이, 팔로워들이 많다 보니까 단방향 정보를 주로 많이 하는 편입니다. 물론 게시판에 비하면 소통하는 비율이 아주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거의 지인과 지인이 연결하고 있고, 또한 특별히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연결하는 툴로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친밀한 영역에서 확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사적, 공적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툴이 바로 카카오톡이고, 이것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소통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지고, 더 나아가 전도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진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목회자들이나 이제 이거를 활용하려고 하는 분들은 꼭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카카오톡이 쉽고 재밌고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왜 하느냐, 이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냐는 것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카카오톡은 소통을 하기 위한 툴이고 도구입니다. 과거 교회 공동체는 수천 년 동안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봉사 등 이것을 오프라인 기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현대로 넘어오면서 개인의 어떤 개인 생활 방식, 그리고 그 직장 또는 신앙생활 하는 것들이 정말 많은 부분들이 변했습니다. 우리 신앙은 오프라인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한 그렇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전혀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신앙 공동체의 신앙을 강화하거나 또는 또 전도하는 데 활용해야지, 그것이 대체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에 빠진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떤 다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거 신앙 공동체는 지역 기반의 물리적 거리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의 가치를 공유하고 소속감을 가지는 집단이었다면,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서 이제 공동체 간 물리적 거리는 증가되고 도덕적인 체계의 위상이 약화되면서 공동체의 결속의 형태가 과거에 비해서 복잡해지고 개인의 특성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카카오톡은 그것들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공동 가치와 공유보다는 공동의 관심사와 이해관계를 통해 소속감을 가지는 형태로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전통적인 공동체가 붕괴되고 가족의 해체와 함께 1인 가구와 공동 규범과 가치의 약화, 소통 방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점을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서 우리가 단순하게 카카오톡을 통해 써야 한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ICT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의 어떤 도구를 통해 삶을 영위하면서 나아가 우리 신앙에도 유익을 주고 전도 사역에도 유익을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모바일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서 이제 카카오톡의 열풍은 이제 최대한 최고치에 올랐습니다. 이 열풍에서 우리가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다른 면대면 기반으로서의 사회적 기반으로서의 어떤 소셜 미디어로서 우리가 플랫폼으로서의 카카오톡을 우리가 목회 사역에도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는 기존에 알고 있던 지인들과 좀 더 친밀해지고 또 소규모의 어떤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면서 더 나아가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도구로서의 카카오톡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카카오톡은 혈연과 지연의 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리의 제한이 없고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고 면대면 소통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 신앙 공동체 내에서 유용하게 활용되어진다면 신앙 강화에 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유익하고요. 또한 전도적인 관점에서 자신들의 지인들과 어떤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카톡으로 전도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또 소통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기존의 어떤 이메일이나 소셜미디어와 달리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고 있고, 또한 더 나아가서 얼굴을 맞대고 또 대화할 수 있고, 텍스트를 넘어 이모티콘이나 또는 다양한 이미지로 또는 영상으로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톡은 목회 사역 쪽에서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이제 전도한 사람이나 또는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을 초대하고 그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카카오톡의 기능들도 베이스적으로 알아야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왜 하는지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단순히 툴을 이용해서 뭔가 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카오 전도는
카카오톡은 툴이지만 그 툴의 철학과 그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카카오톡을 통해 전도를 하고 목회 사역을 적용하고자 하는 목회자의 열정이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됐고, 또 그걸 활용하고자 하는 교인들의 어떤 공동체적인 어떤 마인드가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카카오톡이 지금 점유율이 앞서 강의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국민들의 거의 7, 80% 이상, 거의 100% 이상, 100%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양한 메신저들도 많이 있지만, 카카오톡이 누구나 쓰고 있고 누구나 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 좋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소통할 수 있는 가장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특별하게 다른 도구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전도에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카카오톡을 통해서 목회 현장에 필요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고 동의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물론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그 시대에 맞는 도구에 넣어서 전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전부이고 코로나 시대에 오프라인 예배나 전도는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필요하고 오프라인으로서 신앙이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그 위에 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는 특히 카카오톡 플랫폼을 통하여 우리가 목회 사역에 신방을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또는 신자들을 관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카카오톡 목회 현장과 전도 현장에 가장 필요한 도구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마지막으로 세상 사람들의 소통 방식이 바뀌고 있듯이 우리가 세상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소통하는 방식을 통해 전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